원래는 국토교통부가 5천억 정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보상 관련된 회사에서는 1조가 넘는데요. 네, 그 내용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어쨌든 보상비만 2공항만 뭐 1조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공원을 다 사들인다고 하면 5천억이 넘어요, 보상액이. 그래서 제주도의 땅값은 육지 사람이 안 사도 상관없는 제주도 자체에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 된다라는 부분들. 글로벌 시대의 제주도의 지금 현재 상황. 글로벌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제주도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나,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제주도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거와 중국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제주도가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 큰 테두리 13가지 항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2부에 대한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임대아파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고 10년 살다가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우리는 후자에 관심이 많죠. 10년 동안 싸게 살다가 10년 후에 분양을 받으면 돼요. 왜냐? 싸게 살다가 10년 후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기를 원하죠. 왜냐? 돈이 없으니까. 10년 동안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 분양 아파트를 내가 받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걸 누가 했냐? LH가 하고 있죠? LH가 지금 현재 대박 욕먹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10년 동안 그러면 싸게 해서 10년 후에 그 분양가 얼마 해줄 건데 싸게 해줘야죠. 왜냐? 서민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판교 신도시가 지금 대란을 받았죠? 10년 동안 임대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판교의 아파트가 33평이 12억에서 14억입니다. 그분들한테 추가 분담금 12억 내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나자빠지는 거죠. 너 미쳤어? 지금 시세가 12억이라고 나보고 12억을 내라고? LH가 이런 장난을 하고 있다. 그래서 LH가 뭐 다 좋다? 아니에요. 저희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기 LH 계신 분 계세요? LH 남편분이 계신다거나 LH 안 계시죠? LH가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서민들을 대상으로. 그 10년 분양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마무시해요. 내가 청약저축 30년 붙고 내 가족들 4인 가족에 내 급여 250도 안 돼야 돼요. 4인 가족. 그 당시 분양할 당시에 제가 판교 신도시에서 부동산을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조건, 소득도 안 좋고 무주택도 태어나서 한 번도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청약통장 거의 영순위, 어디 넣어도 무조건 당첨되는 최고의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판교의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가 있었어요. 로또 아파트 했죠. 그분들이 분양 아파트 했으면 진짜 떼돈 벌었을 거예요. 처음에 최초 분양가가 33평짜리가 3억 9천이었어요. 지금 12억이 넘죠? 지금 12억이? 도대체 부동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되는 데가 바로 판교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LH가 10년 동안 분양 받으시고 임대로 싸게 하시고 10년 후에 돈 모아서 분양 전환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약속을 했냐? 첫 번째, 원가법이다. 원가로 드릴게요. 시세가 아니에요. 원가로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지금 원가로 안 하잖아요. 우리가 원가라는 거는 집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땅값, 그 다음에 건축비, 그거 플러스 10년의 감가상각을 더해서 원가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원가법을 적용했다고 하면 10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나오게 되겠거든요. 근데 분양가도 아니고 지금 올라온 그 시세대로 받겠다.
그래서 판교에 뭐 추정 60%도 나왔어요. 엄청나게 크게.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분양 전환으로 되는 아파트, 물론 동부공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임대 아파트도 있게 되겠지만 10년 분양 전환 아파트도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 10년 전환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그 안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지금 삼양동 거기 부영 아파트 거기도 지금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죠. 근데 문제는 LH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부영 아파트하고 판교에도 민간이 징대 있고 LH가 있게 되는데 LH는 땅을 받을 당시에 민간 아파트보다 60% 싸게 받아요. 원가 자체가 틀려요. LH 아파트는. 땅값 자체도 싸게 받고 건축비도 싸게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똑같은 시세로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나쁘다.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 LH에서 사업하는 그 아파트의 그 분양 현장 같은 경우에는 분양 아파트를 제외하고 10년 후 분양 전환 아파트는 이러한 리스크들이 상당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제주도 여건 변화. 제주도는 지금 어떠한 현실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인구가 2019년 9월인가요 지금? 10월달 현재 69만이 되겠습니다. 69만인데 지금 현재 뭐 통계청에서는 2040년까지 제주도가 이렇게 통행의 인구와 거주의 인구, 상주의 인구, 모든 인구를 다 포함해서 한 120만 정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주도 자체 내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개발 행위, 그다음에 인프라 시설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그 SOC 사업이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구가 이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인 거기 때문에 120만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100만 인구를 훌쩍 넘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인구 구조의 현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017년도의 이제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 부부가 지금 현재 36%, 그다음에 부부 플러스 자녀가 64%, 1인 가구가 65%. 2017년도에 1인 가구와 부부와 자녀가 사는 세대수가 거의 동일했다. 근데 2045년이 됐을 때는 1인 가구가 부부와 부부 자녀를 합산한 세대수보다 1인 가구가 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50%가 혼자 사는 사람이다.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남자든 여자든 전체 2명 중에 하나가 혼자 산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제주도의 이제 인구 구조의 심각성은 이제 노령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노인들이 굉장히 많죠. 이 노인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은 젊은 사람 3사람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을 한다.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가 되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오지 않으면 앞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벌어서 세금으로 다 나간다. 이러한 사태가 제주도에 2045년에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떠한 전제하냐면 개발이나 인프라, 일자리,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이 길로 빠르게 가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제주도의 토지 이용 현황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예, 제주도가 2015년, 16년 굉장히 부동산의 하이 피크를 달렸는데 그때 제주도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택이 좋아서 집이 아름다워서 그래서 가격이 올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제주도는 개발할 수 있는 섬이라는 지역에 토지의 한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주도를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특히나 동서남북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이 토지에 문제점이 있다. 토지에 특히나 구자 같은 경우에는 남사르 습지라든지 오름이 최고로 많이 분포된 지역이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 금방 같은 경우에도 곶자왈 지역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영어교육도시를 짓는 바람에 그쪽으로 빗물이 침투되지 않죠. 아스팔트 때문에 빗물이 침투되지 않아서 지하수 고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먹는 물들이 비가 내려서 지하수로 빗물이 침투가 돼서 그 지하수를 우리가 끌어서 그 물을 정화를 해서 우리가 수도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발 행위가 많이 되면 이 빗물들이 지하수로 침투가 될 수 있는 빗물이 적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먹을 물이 부족한데 거기에 반해서 개발 행위는 계속된다.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영어교육도시와 신화 역사가 개발 행위가 3분의 2밖에 안 됐어요. 영어교육도시도 지금 총 7개 학교 해야 되는데 4개밖에 안 들었잖아요. 3개 학교는 아직 만들지도 못했어요. 아직 유치도 못했죠? 그리고 신화 역사도 3분의 1, 콘도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개발 행위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외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라고 막 유치해놓고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문제는 굉장히 물 부족 현상.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의 토지의 이용의 특성은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오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발 행위를 자꾸 제주시에 막 때려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별로 없어요.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2023년에 자연환경총량제를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실시해요. 그럼 뭔 얘기냐? 건축 못하는 토지는 공식적으로 1등급, 2등급 박아버려요. 1등급, 2등급 나오면 절대 할아버지 누가 귀신이 와도 건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까지 매도와 매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그때 되면은 건축의 제한이 심각해진다. 라는 부분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고요. 제주도의 문제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교통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집에 2개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죠. 예. 저는 진짜 놀랐어요. 서울에서 아파트 지상에다가 주차하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여기는 지상에다가 1층에다가 다 주차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1층에. 전 이거 보고 너무나 놀랐는데 어쨌든 이 주차의 문제가 제주도는 그만큼 자동차가 많다. 그래서 제주도가 풀어야 될 숙제는 대중교통을 엄청나게 활성화시켜야 되고 지금 버스 그거 갖고 되지도 않아요. 고속철도가 들어와야 돼요. 모노레일이 들어오든지 다른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러한 신교통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주도로 입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가지 방향입니다. 수영을 해서 우리가 올 수는 없죠. 비행기를 타든지 또는 배를 타든지. 그래서 이 물류나 교통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신항만 개발을 발표를 했고 2번째는 신공항을 발표를 했다. 이거는 원희룡 도지사가 싫든 좋든 도민이 싫든 좋든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발 문제다 라는 부분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고요. 제주도의 또 다른 문제, 산업 공간 모든 인프라가 제주시에 다 있죠. 제가 서귀포시에도 좀 살아봤는데 은행이 없어요. 일단 신한은행도 없고 관공서도 없고 모든 일을 제주시에 와서 봐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장도 제주도에 있어야 되고 학교도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좋고 하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68%가 제주시에 살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일자리, 2번째 인프라, 3번째 학군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주시에 다 때려박아져 있으니까 서귀포시가 개발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그래서 균형적이지 않고 굉장히 불균형적인 산업 분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의 굉장히 현재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제주도의 이 현재 여건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이거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제가 제주도를 부동산을 10년을 컨설팅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제주도는 문화 지체 현상. 우리가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때 이거 책에 나오거든요. 문화 지체 현상. 기술 개발과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크면 문화 지체 현상이 나와요. 예를 들어 제2공항 반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왜 그거 반대할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 집이 역세권이 되고 교통이 좋아진다. 서울에서 난리 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반대하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산은 1차 산업이 집중되는 곳이에요. 에어시티 필요 없어요. 거기는. 거기 먹고 사시는 분들, 거기 도민들은 농업과 수산과 어업을 가지고 생계를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거기에 비행장이 온들, 드론이 온들, 그분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교통이나 공항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만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나와서 환경평가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저항되는 것도 문제 없어요. 네, 공항 10월 달에 어떻게 만들 건지 발표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원희룡 도지사도 정책이 그렇게 하니까 옛날부터 환경평가, 영양평가 다 했으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왜 필요한 건지, 제주도에 이 공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봉착한, 아마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오셨던 분들, 저처럼 제주도에 이제 새로운 인구층이라고 하겠죠. 그런 인구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시다 보면 이 문화 지체 현상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주도가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 세대 교체가 돼야 제주도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세대 교체가 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을 제주도 차원에서 첫 번째는 공무원들부터 머릿속을 싹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공무원들 먼저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주민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교육, 우리가 어떤 지식인으로서 또 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마인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게 문화지체 현상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주도에는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총 10가지를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부동산과 교통에 대해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10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총 17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제주도의 정책은 이 17가지의 목표를 너무나 잘 지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 17가지를 이 3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 생태계 보존이라는 그런 목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개발이나 생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른쪽에 해놨고, 가운데는 이러한 어떤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생산적인 이런 일들이 만나서 결국에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의 주거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가운데다가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10가지가 이 17가지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가 추진하는 추진 과제가 바로 여기 나오게 되겠습니다. 생활 기반형 주거와 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결국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 아파트 계속 만들어낼 예정이다. 싸고 좋은 그런 아파트, 주택 이런 데에서 제주도에 상륙하는 사람들이 좀 살기 좋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제주도에 20대, 30대, 40대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지 이 제주도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임대에 대한 공급은 굉장히 생산 가능 인구, 특히나 젊은 층에 굉장히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나왔죠. 임대아파트 최초로 지금 현재 공급하려고 하는 공공단지가 바로 동부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동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자 LH 말씀드렸죠.
LH가 10년 전환 분양 그거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공공 임대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이제 손잡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제주도에서는 이제 땅을 사들여가지고 LH랑 같이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 제주도 의회에서 이거 탈락됐어요. 제주도민들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거 반대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LH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에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임대아파트 공급하기로 했는데 제주도만 안 하면 다음에 이제 밑보여서 돈도 못 타요. 이제 제주도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부공원에 땅이 430여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유지가 96%예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원을 왜 갖고 계셨지? 근데 사유지가 96%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한테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보상비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땅 사죠 그분들은 또. 예, 제주도가 땅값이 오를 수 있는 호재가 여기 또 있어요. 동부공원을 제주도가 막 사들여요. 그분들 돈이 막 풀려 제주도 시장에. 어떻게 할까요? 예, 부동산 또 사죠. 그래서 제주도가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토지 보상비가 일단 1차적으로 SOC 사업인 제2공항과 그다음에 신항만 그쪽에서 이제 보상비가 원래는 국토교통부가 5천억 정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보상 관련된 회사에서는 1조가 넘는데요. 네, 그 내용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어쨌든 보상비만 2공항만 뭐 1조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공원을 다 사들인다고 하면 5천억이 넘어요. 보상액이. 그래서 제주도의 땅값은 육지 사람이 안 사도 상관없는 제주도 자체에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 된다라는 부분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고요. 예, 동부공원이 어디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동부공원은 지금 현재 제주항이 이쪽에 있죠. 예, 제주항이 이쪽에 있고 지금 현재 이쪽에 이제 연삼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삼로가 여기에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연북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연북로가 여기 97번 라인 이 삼거리에서 잘려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길 뚫고 있죠? 여기 이미 하겠다고 옛날부터 계획됐던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여기 자리, 아주 노른자 자리죠, 이 자리가. 예,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북로 같은 경우에는 참 달리기 좋은 그런 도로예요. 굉장히 깔끔하고.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연북로와 연삼로를 끼고 전체 공원 부지에 플러스 사유지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임대 아파트랑 그다음에 분양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 근데 위치가 대단히 좋아요. 여기 앞에 사마지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북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공업단지는 이제 조만간 이전을 할 계획인데 어디로 이전할지 아직 모색을 못하고 있어서 이쪽 지역 자체는 앞으로 굉장히 지금 왼쪽에 노영동이나 연동이 굉장히 주거지역으로서 뭐 제주도의 네임밸류 있는 지역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개발의 방향이 반대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근데 이 지역이 왜 개발될 수밖에 없느냐? 이 바로 제주 신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 신항 세미나에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신항은 물류항으로 100% 바뀌죠. 기존의 항이. 그래서 기존 이 항이 완전히 이제 육지에서 오는 모든 물류가 일로 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일로 들어오는 라인이 이쪽으로 이제 바뀝니다.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지역, 화북공업지역과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화북상업지역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 물류항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신항은 해양 관광의 핵심 지역으로서 관광 오는 사람들은 신항 쪽으로 오는 거고 배가 물류 타고 오는 건 다 이쪽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 상업지역을 만든 이유가 이제 제주의 최대 물류항이 바로 제주의 기존 항이 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후 도시로서 이 동부공원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아파트도 공급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도시 개발을 확인해 보면 바로 이러한 다 연관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부공원 부지가 이제 어떻게 토지 이용이 되는지 조금 확대해서 봤는데요. 예, 공동주택 부지가 총 3개가 있죠. 가운데에 이제 상가, 그 다음에 공원, 녹색으로 된 게 다 공원입니다. 예.
생각만 해도 굉장히 쾌적할 것 같죠? 공원은 공원대로 존치를 하고, 그리고 아파트도 좀 깔끔해지고, 단독주택도 있고, 도로도 연산로와 연북로를 끼고 있는 굉장히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제주도가 우리가 이제 교통 인프라, 신항만과 그다음에 제2공항 만드는 걸 대비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게 너무 없죠. 제주시에만 뭐 종합운동장 하나 있지, 뭐 서귀포시에도 뭐 월드컵 경기장이 있기는 한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요번에 발표가 됐죠. 제주도에 3개에다가 주민들 복지를 위한 생활시설 건립을 하겠다. 그게 어디냐? 서귀포시. 서귀포 시내에 지금 현재 주민건강센터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선의 문화센터, 그 다음에 남원의 문화센터. 그래서 이제 생활 주민복지시설이 서귀포시 쪽에 3개가 건립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이나 뭐 경기도 같은 데 보면 뭐 청소년 수련관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뭐 아이들 수영도 하고 막 그 여성분들 막 운동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그게 좋은 인프라 시설이거든요. 제주도에는 읍지역에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 시내랑 표선과 그 다음에 남원 쪽에,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남원 쪽에 굉장히 많이 정착을 하세요.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좋아하는 지역이라고 왜 그렇게 좋아하시냐 하면은 제가 보니까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남원 지역의 날씨가 좀 따뜻하고 모든 집들이 거의 정남향으로 되어 있고 또 내가 뭐 소일거리로 또 이게 과수도 내가 재배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남원 쪽에 굉장히 많이 정착을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남원에도 복합문화시설이 들어가게 되었고 표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제2공항의 가장 수혜지가 표선 지역이에요. 97번의 맨 끝자락에 놓여져 있고 성산과 더불어서 제2의 도시화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표선 지역이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의 주민생활 편의시설이 지금 현재 규모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지금 현재 만들어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추진 과제는 교통물류 체계, 뭐 계속 나오죠.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앞서서 글로벌 트렌드의 SOC 사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게 글로벌 트렌드. 그래서 이게 제주도가 결정한, 원희룡 도지사가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물류 교통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기존 공항 인프라 확충, 원래 기존 공항에다가 신도시 만든다고 했죠. 근데 무산됐죠? 예, 왜냐? 왜 무산됐을까요? 여기는 교통 대란이 오죠. 제주 공항에다가 도시를 또 만들어? 제주 공항 나오자마자 노영도, 연도 거기 한 번 지나가려면 25분 정도 트래픽이 와요. 강남 테헤란로를 불방게 하는 교통 대란이 오는데 여기다가 도시를 또 만들어? 미쳤다. 그래서 노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산됐어요. 기존 공항 인프라 확충 무산됐고, 그럼 어디다 하냐? 제2공항 성산에다 합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귀포시 성산에다가 제2공항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주시의 새로운 해양 관광의 동남아의 허브를 만들겠다. 그래서 2040년까지 기존의 신항만은 완전히 물류 오는 배만 거기에다가 정박을 하고 22만 톤급 크루즈가 몇 명 탈 수 있는지 아세요? 22만 톤 크루즈가 2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신항만에 앞으로 5,000명 탈 수 있어요. 옛날 우리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 호가 22만 톤급입니다. 초호화 유람선이에요. 세계에 그 초호화 유람선이 2개밖에 없대요. 2대. 그 2대가 세계 여러 나라를 정박하면서 관광을 하는 게 22만 톤급의 크루즈예요. 그 크루즈가 이 신항만에 들어올 수 있게 2대가 접안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신항만 개발이에요. 그래서 제주도가 앞으로 신항만은
관광, 해양 관광의 메카다. 그래서 혹시 호주 시드니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호주 시드니가 최대 항만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그렇게 항만을 도시로 만들어서 거기에 문화, 예술,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항만 도시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주 신항이 호주 시드니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동남아의 해양 관광의 허브 지역으로서 2040년까지 개발 계획을 제주도에서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 번째로 제주도가 굉장히 프로젝트가 많아요. 세 번째 프로젝트는 제주도에 갑자기 몇 년 전부터 막 폭설이 내리고 막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핸드폰에 뭐 재난 긴급 엄청나게 빨리빨리 응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뭐 다른 지역 못지않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재난에 우리가 미리미리 그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도는 선진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제주도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귀포시가 지금 현재 제주시랑 비교했을 때 인구가 제주시의 지금 현재 68%의 제주도 전체 인구의 68%가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도 아니고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인프라와 인구가 제주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교통에 대란이 온다. 환경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 동서남북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진작에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딱 보세요. 제주 공항 쪽에 제주시에 사람들 살고 있고, 제주 저쪽 맨 끝머리 모슬포 그쪽 있는 쪽에 지금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 하나 딱 해놨죠. 서귀포시에 지금 혁신도시 하나 딱 해놨고, 예, 동쪽만 비어있어요. 지금 동쪽만. 그래서 제2공항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그 지역에는 에어시티와 최첨단 물류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의 목표의 하나 중에 지금 달려져 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게 무조건 교통이에요. 예, 교통이 불편한데 거기 서귀포시까지 언제가, 한라산은 언제 넘어? 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주시에 계시는 분들 서귀포시에 연중 행사로 가시죠. 서귀포시에 계신 분들 제주시에 오는 거 싫대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남북관계와 똑같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희 세미나 있으니까 서귀포시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 좀 와서 트렌드 좀 들어서 좀 공부 좀 하세요. 거기 언제 가? 너무 멀어. 서귀포시에서는 안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한라산을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너무 멀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제주도에서는 새로운 신교통수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에는 버스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주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거의 다 전차 형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BRT, 그 다음에 트램, 노면 전차, 모노레일, 경전철, 자기 부상 열차. 결국에는 거의 다 열차예요. 열차로 해서 제주도 전역을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새로운 신교통 수단이 지금 현재 제2공항 2025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2027년 정도까지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러한 신교통 수단이 제주도 동서남북에 다 깔린다. 그래서 우리가 환승센터 아시죠? 대중교통 환승센터. 그래서 서쪽에는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의 진입로인 동강 6거리에 환승센터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어디다가 할 것인가 이제 정확하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동쪽은 대천 사거리. 대천 사거리 아시나요? 대천 사거리 우리가 비자림로 가는 그 골목. 예,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상군물이 가는 그쪽 방향의 그 사거리, 대천 사거리, 거기에 환승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주도 동서남북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대중교통들이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제주도가 대중교통의 이런 철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제주도의 미래가 없어요. 네. 다음 페이지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2025년 제주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서귀포시의 핵심적인 해양 관광지죠. 이거 어디죠? 강정항. 예, 제주시의 항을 해양 물류로 우리가 뭐 하겠다라고 해양수산부에서 얘기했는데 그 전부터 강정항은 크루즈 22만 톤 여기도 2개 배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여기다가 그 배가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이 강정항 놔두고 왜 제주신항을 또 만드냐,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이거는 만들어 놓고 제주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걸 처음에 만든 이유는 제주시를 어떤 걸 전문으로 하려고 하느냐. 마이스 산업. 마이스는 세계의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같이 뭐 토론하고 하는 그런 회의장, 컨벤션 센터,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하기 위한 장소로 서귀포시를 개발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혁신 도시로서 공공기관 13개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실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육성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크루즈로 해서 이제 고급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먹고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고 해서 이 강정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제주 신항을 만약에 만들어서 하면 배가 과연 일로 올까? 저는 참 그게 이제 의문인데 어쨌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강정항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주민들과의 어떤 굉장히 좀 이런 반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고 또 여기에 이제 해군기지가 같이 있잖아요. 해군기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뭐랄까 예전에 이제 4.3 사건이라든지 이게 군부대 이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제주도는 엄청나게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이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밀고 해서 뭐 해군기지도 만들고 항정항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현장을 쓰지 못하는 혈세 낭비의 어떤 본연의 현장이다. 이 강정항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주도 자체에 대해서 추진하려 했던 계획 중에 하나인 거고 지금 현재 가보시면 강정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관광에 대한 콘텐츠는 지금 거의 좀 약간 전무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추진 과제 5번째는 도시 재생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분들은 도시 재생이 한 번도 경험이 없으셔서 도시 재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서울 같은 데 보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도심 재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심지 근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렇게 교통이나 도로 여건이나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깨끗하고 또 좀 스마트하게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도심 재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주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체적으로 이 건설을 하는 게 도심 재생 사업인데 제주도가 도심 재생 사업에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신항 바로 앞쪽이죠. 신항 바로 앞에 보면 뭐 거기 뭐 유흥시설, 뭐 호텔이라든지 뭐 모텔이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지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너무나 노후화가 됐고 볼 게 없어요. 그리고 가면 막 중국 애들 막 깡패 같은 애들 막 있고 우리가 신항을 동남아 최고의 크루즈 항으로 만들 것 같으면 최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 쓰게끔 할 것 같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항 바로 앞쪽
예, 거기가 지금 현재 동문시장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탑동로에서부터 중앙로까지의 그 중간 센터, 그다음에 그 동문 재래시장 거기까지 다 포함이 돼서 앞으로 도심 재생 사업이 2040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2040년에 개발이 끝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5년간은 부동산의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투자의 타이밍은 지금 굉장히 저점을 찍은 시기인 거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고 지금부터 5년간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5년 후는 손 떼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네, 그냥 뭐 단지 내 좀 잘 사는 동네 거기 가서 그들의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이제 소유가 아니고 관리예요.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차원으로 가야지 본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지금부터 5년까지가 하이라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제주 특화형 산업 생태계, 뭐 이거 되게 거창한데 제주는 이 지역을 특화 산업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외쳐대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 지역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특화 산업을 육성을 해요. 그게 원희룡 도의사가 블록체인 특구 하려고 했죠. 근데 뺏겼죠. 부산에 뺏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전기차 특구 이거 뺏겼죠. 이것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특화시킬 수 있는 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그런데 다른 지역, 부산하고 세종이 자꾸 뺏겨요. 제주도가. 근데 뺏길 수밖에 없는 게 뭘 하나 해준다고 하면 다 반대를 해. 뭐가 진척이 잘 안 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지금 현재 제주도가. 근데 제주도가 이러한 특정 산업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찾아오질 않아요. 일자리가 없는데 뭐하러 찾아와요? 물가도 비싼데 사람들도 불친절해. 공무원들도 비협조직이야. 여기서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지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특화 산업을 해줘야, 미래 산업을 특화를 해줘야 직장인들, 젊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정착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제주도 사회에서는 먹히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제주도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주형 스마트 아일랜드 이거는 우리가 모바일을 이제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이런 아파트나 그다음에 제2공항 같은 경우에 건설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스마트 시티가 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회사에 있어요. 근데 나 집에 가서 뭐 먹어야지. 뭐 불도 켜놓고 인공지능한테 야, 나 가니까 뭐 준비해라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어디서? 모바일에서. 이런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지역은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세종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요. 네. 그게 스마트 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지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세종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한테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불도 켜라, 집에 불을 뭐 온도를 올려라, 내려라, 이런 것들이 모바일로 다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이제 스마트 이제 팜이 이제 뭐 서울이나 뭐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화됐죠. 네, 모바일에서 내가 뭐 여기에서 이제 뭐 농사 짓는 부분들 뭐 버튼만 누르면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온도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바일 시장에 이제 정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한 주거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겠고 스마트 해양 관광 자원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 좀 굉장히 거창하고요. 첫 번째는 해양 경제 도시. 해양 경제 도시도 약간 조금 거창하고요. 우리가 해양과 관광을 육성을 해서 제주도가 돈을 벌어보겠다. 그게 바로 신항만 개발이 되겠습니다. 근데 강정항은 해놨는데 어쨌든 쓰질 않고 있고, 사실 저쪽에 화순항도 한번 가보셨나요? 어마무시하게 잘 해놨는데 거기 안 써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항만들을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항만 같은 경우에는
관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그런 해양 도시를 만들므로 인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었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루즈 관광인데, 이 크루즈 관광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연관해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정항도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상당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왜냐? 22만 톤급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제주도 서귀포시 상륙을 했어요. 근데 제주도에 사실 볼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현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참 저도 의문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예, 여기 마지막 9번째까지 왔는데요. 청정환경 우수 도시로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의 자연문화유산으로 3번째까지 지정이 되어 있죠. 그것들이 바로 다 어디에 있느냐? 예, 성산에 있고요. 구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자연문화유산은 그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자와 성산 쪽에. 그래서 앞으로 구자 쪽이 이제 우리가 제2공항이 됐을 때 관광 오시는 분들이 50%는 이제 그쪽에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통행의 라인이 관광지를 주변으로 해서 통행의 라인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통행 패턴은 성산에서 표선을 지나 남원을 지나 서귀포시로 가게끔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관광객들은 구자를 지나 월정까지 가는 그런 통행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자 같은 경우에는 해변가 라인이 굉장히 조금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표선이라든지 남원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앞으로 좀 여러 가지 SOC 사업이라든지 주거 환경이 굉장히 편리해지기 때문에 구자 쪽과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의 라인이 완전히 방문객들이 완전히 좀 틀리다, 실수요자도 완전히 틀리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도가 이제 갖고 있는 마지막 목표는 분권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자체를 별도로 띄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 지방 분권을 실현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북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 평화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제주도가 어떤 평화의 섬, 중립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는 그런 지역으로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제주도의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제주도의 10가지 추진 과제를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원희룡 도지사한테 꼭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는 문화 지체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나오면 다 반대예요. 이것도 반대, 저것도 반대. 반대하는 거는 반대하는 것만큼의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보통 뭐 MBC나 KBS 제주도 방송 보면 맨날 토론을 해요. 예, 반대 측과 찬성 측이 토론을 하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로 말이 안 맞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팩트가 없어요, 팩트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장하는, 서로 바라보고 있는 면이 서로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 다른 데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갈등의 소지의 이유는 바로 이 생각이 틀리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이 왜 틀린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주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처음의 마음, 그 처음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냐면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요. 교육.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쉽게. 그래서 듣고 배워서 만들어지는 마음이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교육이 대단히 필요하다. 누구부터? 공무원부터 마인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저는 너무나 주장하고 싶어요. 예, 공무원들이 어쨌든 모든 일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 방향이 아니고 안 되는 방향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저는 매번 느끼는 건데, 이런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함께 향유를 해야지 반대와 찬성이 같이 공존하는 물과 기름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 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